예, 오래간만에 가면 쓰고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국민연금 이제 뭐 처음 시작이죠. 예, 이제 사업장 가입자 그리고 뭐 지역 가입자 그다음에 급여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는데 가장 처음이 되는 이제 기본이 되는 사업장 가입자죠. 예, 그럼 사업장 가입자 그 사업장 가입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 개념 이제 첫 번째 이제 사업장 그리고 사용자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사업장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업장이 맞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경영일체를 이제 국민연금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그 경영일체라는 거는 사업장 상호 간에 이제 본지자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본지자 관계에 있다거나 대리점, 뭐 출장소 등 돼가지고 결국은 중앙에 있는 사업장 하나로 다 관리를 해주겠다. 걔네들은 경영이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는 경영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보겠다. 경영일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세부적으로는 본지점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라고 하면 보통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CEO, 사장,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 사업의 이제 경영 주체가 누구냐? 경영 중심으로 경영 주체가 누구냐 보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이제 경영의 주체가 되는 거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이 이제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 6월 6일 날 조금 사업 경영자의 그 사용자 개념이 조금 변경되었는데요.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제 그 사용자냐 근로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대표이사는 이제 사용자이면서 근로자로 봤습니다. 하지만은 그 11년도 6월 6일부터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자는 아니고 단순한 근로자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단순한 근로자가 맞죠. 사실 이 사람들도 고용이 되고 고용이 되는 그 전문 경영인 체제고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그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입니다. 그래가지고 11년도 6월 6일부터 사용자 개념은 없어지고 근로자 개념만 남았다. 그리고 파산관제인이라고 있는데 파산관제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회사가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채권단으로부터 이제 뭐 그 대표이사격의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이제 파산관제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회사에 고용된 게 아니라 그 채권단으로부터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근로자 개념은 없이 단지 사용자의 개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뭔가 대표이사라는 거에 대한 그 사용자 개념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파산관제인도 그 회사의 대표이사격만 부여받고 왔던 그 파산관제인도 사용자 개념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하나 옆에 보자면은 일단 예전에 이제 사용자 11년도 6월 6일 전에 사용자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사용자 한 명으로 해가지고 사업장 가입 중으로 쭉 왔습니다. 근데 11년도 6월 6일이 넘어가면서 이제 사용자 개념이 없어졌죠. 그래 이 시점에 보니까 사용자 개념이 없어졌으니까 나는 이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사업장의 가입자로서 등록이 되는 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냐? 법 개정 시점으로 소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 개정 시점으로 소급 상실 처리를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제 사용자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법 개정 시점으로 소급 처리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해당 사업장에 이제 파산이 완료가 되고 근로자들이 다 이제 없어진 경우에는 사업장 자체는 일단 그 법 개정 시점으로 탈퇴 처리를 해주는 게 맞겠죠. 아무도 이제 저희 없으니까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인데 영농조합법인도 조합이긴 하지만은 보통 이제 그 일반 사업장과 같은 개념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농조합법인도 안에 그 영농조합원 이 사람은 근로자 개념은 아니지만 조합 개념으로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등록이 돼 있는 대표이사도 있고 이사도 있고 뭐 전체적인 조직 구성이 갖춰져 있는 이 법농조합원의 영농조합원 그 안에서 이제 자기 뭐 농사를 짓지만은 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 대표이사, 이사, 임직원 뭐 이런 것들 다 구성에 속해 있는데 거기서 소득이 그쪽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그 직함들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다 사업장 가입자다. 영농조합법이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근로자인데요.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뭔가 이 사람 밑에서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대가 도수를 받는 사람이 이제 근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는 우리 국민연금에서 보는 근로자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국민연금에서 보는 근로자는
국민 근로자로 본다는 개념은 그 사람을 근로자로 보고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시키겠다는 그 근로자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 다 시키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모든 사람을 커버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 뭐 조금밖에 소득이 안 발생하거나 이런 사람들까지 가입을 안 시키거든요. 누가 제외되느냐 보면은 일용 근로자. 저쪽에 보면 일용 근로자 포함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용 근로자 및 1개월 미만 기한부 근로자는 제외시킵니다. 하지만은 이 사람 건설 일용자 일용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월 8일 이상일 경우에 가입시키고요. 일반은 1개월 이상 월 8일 아니면은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시킵니다. 건설하고 일반의 큰 차이점 바로 건설은 8일 이상 무조건 8일 이상이어야 되지만은 일반 근로자는 8일 이상에다가 60시간 이상 가입하는 이상 근로할 경우에도 가입시킨다. 계속 나오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이 단시간 근로자하고 일용은 좀 다릅니다. 일용은 뭐 1개월 뭐 미만으로 조금씩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단시간 근로자들은 그 시간이 근로는 뭐 1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하지만은 단시간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근로하는 사람들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죠. 두 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는 뭐 현장 근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사업장의 소재지가 일정한데 그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고 무슨 현장 단위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뭐 엑서사이즈까지 제시하지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그 모든 사업장이 다 소재지가 일정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뭐 도깨비 같은 사업장도 있겠죠. 또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함되는 거는 방금 얘기했던 건설하고 일반이고 그 다음에 생업목적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 수양 강사 뒤에서 자세히 나오죠. 그 다음에 사용자 동의를 얻거나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의 희망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 60시간 이상은 사용자 동의 필요 없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 가능하죠. 본인 희망. 그 다음에 이제 주한 외국기관 외국인 근로자 개념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항상 외국인도 자격에서는 외국인도 내국인도 거의 모든 것들이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 외국인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한 외국기관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영주권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아서 근로하는 사람이 있고 영주권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영주권이 있는 자들은 뭐 거의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입 대상이고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파견국에서 이제 해당 국에서 해당 국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뭐 법인을 차려가지고 외국에서 진출한 회사들의 그 외국인 근로자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해당 나라에서 그 나라 연금이라든지 제도 하에 있으면은 그 나라든지 뭐 다른 나라 연금 제도 하에 있으면은 가입을 안 시켜도 어차피 그 연금 그쪽 나라 연금 제도에 하나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그 사람들이 그쪽 연금 제도에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해외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근로하는데 우리나라 연금에 적용받는 상태로 해외 나가 있으면은 계속 우리나라 가입자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그 연금하고 단절된 상태로 나가는 법인에 취직하게 되면 그 나라 법에 적용받게 돼 있는 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엔나 33조라고 있는데 이거는 외교관은 그 뭐 취해법권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가지고 사회보장 제도 그 나라의 어떤 제도에 적용받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이게 비엔나 33조인데 그래서 외교관은 우리나라 가입 대상이 아니다. 면제라는 얘기는 가입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외교관한테 고용된 개인 사용인도 가입 대상이 아니다. 외교관에서 일하는 그 외교관과 같이 일하는 그 사람들도 가입 대상이 아니다. 외교관하고 같이 본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조건이 있죠. 그 접수국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고 영주권자가 아니고 외국인 그 국민이어야 되는 거죠. 외국 국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해당 파견국에서 연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당 파견국에 연금 제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나라 연금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나라 국내인이나 영주권자들은 당연히 적용 대상입니다. 영주권자들은 일단은 해당국 연금 받든지 안 받든지 묻지 않습니다.
영주권자는 파견국 연금제도 적용 여부 불문한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영주권자는 파견국 여부 적용 불문한다. 그 이제 기본 개념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 적용 사업장. 이제 당연 적용 사업장은 이제 어떤 사업장이 이제 국민연금에 당연 적용이 되느냐. 1인 이상 근로자가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이 된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처음에는 03년도, 04년도, 06년도 기준이거든요. 03년도 7월 1일에는 5인 미만 중에서 이제 법인 및 전문직을 한 사람들이 일단 가입을 시켰어요. 전 사업장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긴 그러니까 저 1단계 03년도 7월 1일 03, 04, 06, 03년도 7월 1일 5인 미만 중 법인 04년도 7월 1일 5인 미만 중 건보 고용 사업장 06년도 1월 1일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06년도 1월 1일이죠. 그래가지고 06년도에 채용이 있게 돼가지고 05, 06 채용이 있어 제가 06년도에 입사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사관 등 주한 외국 기관으로 1인 이상 대한민국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그러니까 대사관 등 이제 주한 외국 기관인데 대사관 같은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뭐 여러 기관인데 한 명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사용하면은 거기는 사업장으로 가입해라. 뭐 이런 당연적인 사업장에는 1번, 2번 두 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1인 이상, 또 하나는 대사관 등에서 주한 외국 기관으로 1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도 그 사업장도 당연 적용 사업장이다. 당연 적용이다. 그리고 엑서사이즈 하나 보고 이근제품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한 명이고 만약 60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 있을 수가 있고 사용자가 한 명인데 사용자는 당연히 한 명이겠죠. 한 명이고 그다음에 50세고 50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요. 상업 목적은 아니고 이 사람 뭐 다른 데로 또 일이 있겠죠. 그러면 이 사업장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이제 적용 사업장이 있느냐? 바로 위에 게 당연 적용 사업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60세 이상 근로자는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다. 뭐 이 개념으로 알고 그러기 때문에 60세 이상 근로자는 그냥 근로자다. 그래서 3명 이상 사용하니까 당연 적용이다. 요런 개념적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내용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무보수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년도 6월 6일부터 앞에 얘기했죠. 11년도 6월 6일부터 사용자 개념이 없어진 무보수 대표이사가 있는데 이 세부 업무 처리 방법인데 이제 무보수 대표가 이제 적용제외 소급 신청할 경우 이제 상실일을 결정해줘야 됩니다. 내가 쭉 다니고 있었는데 뭐 연금을 계속 내고 있었어요. 근데 봤더니 이렇게 연금 계속 나고 있네. 사실 나 보수도 안 받고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 무보수 신청해가지고 나 적용 제외 받아야겠다. 내가 지금 연금 낼 형편이 아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만약에 연금을 냈든 안 냈든 간에 1년간은 소급 적용 시켜줍니다. 그 1년 중요한 거는 1년 경과일이 되는 그 속한 달의 초일로 일단 상실 처리가 가능하죠. 1년간은. 근데 역산해가지고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 좀 기간이 더 되는 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소급 적용을 시켜주지 않고 보험료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 소급 적용을 시켜준다. 그리고 모든 소급 적용의 한계점은 3년이다. 그래서 3년을 경과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뭐 보험료를 내든 안 내든 소급 적용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1년 경과까지는 그 납부를 불문하고 1년이 경과한 이내에 3년 차는 납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소급 적용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무보수 대표 이름만 있는 사업장은 당연 적용 무보수 대표 이름만 있는 사업장 만약 무보수 대표 이름만 있는 사업장인데 당연 적용 신고를 하러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당연 적용 신고가 안 되죠. 무보수 대표는 이름만 있게 되면은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무보수 대표는 적용 제외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입 중에 이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딱 봤는데 사람들 다 퇴사하고 신고를 안 했네. 딱 봤더니 이제 사업이 거의 이제 기울었다는 얘기죠. 망했다는 얘기고 무보 대표 혼자서 지금 열심히 뭔가 챙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는 근로자가 없게 된 그 시점, 사회 발생이 근로자가 다 사라진 그 시점으로 사업장 탈퇴를 처리해라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딱 봤는데 이제 분리적용 사업장이고 이제 본점에는 이제 이 분리적용 사업장이라는 것은 본 경영 일체로 된 사업장인 거죠. 그래가지고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 가지고 사업장 번호 하나에다가 사업장을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을 뿐이지만은 하나의 사업장 번호로 이루어져 있는 경영 일체가 되는 사업장이 분리적용 사업장인데 이때는 이제 본사 주체가 되는 사업장에는 대표이사가 있을 거고 근데 그 사람 무보수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종속적인 사업장에는 근로자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걸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있는 걸로 봐준다. 탈퇴 처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분리적용 사업장 지금 했죠? 그 다음에 그 대표이사가 이제 건보 직장가입자면은 적용제 처리 불가능합니다. 이거 뭐 단순하게 외워두세요. 대표이사가 건보 직장가입자라는 얘기는 뭐 우리가 소득 자료를 뒤에서 보면 계속 알게 되겠지만은 건보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의 소득 자료를 더 좀 믿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건보는 뭐 매달 소득 결정을 해주나 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좀 더 우리보다 빨라요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건보 직장가입 자료가 있는 건 적용제 처리를 할 수 없다. 그 사람 뭔가 소득이 있는 거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대표이사가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을 때 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처리로 가능하다. 이 사람이 보수 자체를 안 받는 게 아니라 휴직으로 해서 근로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보수를 안 받는 그 기간인 거지. 이 사람이 뭐 일을 하면서도 보수 못 받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 예외 처리 가능하다. 그리고 가입 중에 무보수 입증하면은 가입 중에 이제 뭐 한참 지났는데 내가 이제 소급 적용이랑 뭐 비슷한 개념이죠. 하게 되면은 만약에 16년도 6월 6일 이전으로 만약에 급여가 없다고 주장하게 되면은 그 법 개정 전에는 납부 예외 쪽 적용 가능하니까 그렇게 처리해주면 되고 법 개정 이후에는 적용 제외로 처리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장 사용자 적용 있겠습니다. 개사사죠. 개사사. 개인 사업장 사용자. 무보수 대표 저런 것들은 다 법인인 경우고 이제 개인 사업장은 이제 개인이 사용주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고용해서 사용하는 개인 사업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첫 번째 개념이 이제 명의대여 인정 기준인데 04년도 1월 9일날 이제 명의대여 인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04년도 1월 9일날 그 날짜 경과규정 있는 애들은 날짜 좀 알아두세요. 04년도 1월 9일은 경과규정이 있고요. 04년도 1월 9일날 좀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위주로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객관적 공적 자료 위주입니다. 이제부터 객관적 공적 자료 기준을 처리하기 때문에 인정 기준 볼게요. 과세행정처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명의대 인정 기준인데 명의대는 기본적으로 객관적 공적 자료로 인정을 해주는데 누군가가 명의대 내가 사실 이 사업장의 실제 사용자다. 지금 현재 사용자는 내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 게 인정해주냐. 그럼 네 말 맞게 과세행정처 부가 취소 등 객관적 증명이나 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과세행정처에서 처음에 이제 A라는 사람한테 이제 가짜 명의만 있는 사람한테 부과했던 게 소송으로 취소한 다음에 실제 사용자한테 넘어온 경우 이제 과세행정 부가 취소가 되겠죠. 그렇게 객관적 증명한 자료나 법원에서 판결해준 자료 갖고 오면 인정해주겠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주냐? 사용자 명의 외 다른 모든 조건이 이제 사용자 명의만 바꾸는 겁니다. 사업장 명이라든지 뭐 다른 걸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사용자만 변경 처리해주겠다. 실제 그 객관적 공적 자료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좀 더 설명해줄게요. 명의 등록자로 기본 인정입니다. 명의에 등록된 사람을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는데 그 사람 그거를 실제로 받고 싶으면은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만 쓱 변경시켜 주겠다. 만약에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은. 그리고 그 변동 처리일은 과세행정처 부과 취소일, 법원 판결일 거기에 나와 있어서 A가 아니라 B가 실제 사업장 주인이다. 인정해 준다만 인정해 준다. 그게 바로 명의대 인정 규정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반환 규정이 있는데 이제 변경 전 이제 명의자가 보험료를 반환 요구를 하겠죠. 뭐 자기 명의로 해가지고 사업장 저기들한테 보험료가 나갔으니까
니네가 지금 실제 그 명의 대여자는 B로 인정을 했으니까 나는 이 사업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이름으로 내 앞으로 내 이름으로 나갔던 그 보험료에 대해서는 다 반환을 해줘라. 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반환을 쓱 해줘 버리면은 그 반환을 쓱 해준 상태에서 만약에 B가 그 뭉탱이 돈을 또 내주지 않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체납 상태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A가 뭐 사업장만 변경했으니까 이거를 내 거 돈 달라고 하더라도 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지 않습니다. B가 납부할 때까지.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납부할 때까지 체납 상태가 되는 거 아무리 A가 요구해도 주지 않는다. 그게 바로 보험료 반환 규정입니다. 그 경과 규정 나오죠. 공사년도 1월 19일 전에 이제 그 명의대여 관계가 전산으로 등록되어서 인정될 경우에는 이 그 법개정적 사업 계속성이 인정되어 가지고 이제 사업자 번호, 업종, 명칭 등이 뭐 다 동일하고 뭐 명의대여 관계가 이제 전산에 등록돼 있을 경우에는 경과 조치에 따라서 폐업시까지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전산에 누가 사업자인지 등록이 돼서 인정을 받은 그 사람은 지금은 그쪽 공과적 자료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지만은 예전에는 실제 관계로 만약 공단이 인정해준 그 내용, 그거 법 개정 전에는 그 내용까지도 인정 가능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법 개정이 일어났고 법 개정 전에는 공적 객관적 자료가 아니라 실제로 봐서 이 사람이 맞든 모든 인과관계를 위해서 인정했어요. 그리고 법 개정 이후에는 공적 객관적 자료고, 그러면 법 개정 전에 그 인과관계를 인정했던 사람들은 쭉 법 개정 후까지도 인정해 준다. 어느 시점까지? 바로 폐업 시까지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경과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 다 됐죠?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 개정 전에는 뭐 사실적 인과관계 처리했는데 법 개정 후에는 객관적 공적 자료 처리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해가지고. 그 두 번째 이제 고유번호 등을 받은 이제 개사사, 개인사업장 사용자. 고유번호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실무로 안 해보면 모르지만 어쨌든 암기범입니다. 고유번호증이라는 게 있다. 고유번호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법인 번호가 없는 단체로 인정받은 거다. 고유번호증은 법인으로서 법인 번호를 받은 게 아니라 어떤 그 단체라는 인정을 받는 고유번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개인 법인 구분이 구분 코드가 이제 그 사업 구분 코드가 이제 개인으로 보는 사업장, 개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라는 게 있대요. 사업장인데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개인으로 본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도 종교단체지만은 개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이런 경우는 뭐 비영리 특성이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가지고 뭐 내부적이고 심각한 것까지 저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영리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장들은 특징이 또 대표자 변경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변경이 안 된답니다. 전혀. 뭐 A라는 사람에서 B로 바뀌든 B에서 C로 바뀌든 이 사용자가 크게 의미가 없다. 이 사업장에는 희한하죠. 개인으로 보는 사업장인데 개인으로 보는 사업장이라는 거는 그 개인이 중심인 것 같은데 뭐 대표자가 변경해도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개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여튼 뭐 깊숙하게 알면 좋겠지만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 이 고유번호증을 받은 개사사는 깊숙이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고유번호증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법인번호가 없는 단체로 인정해주는 고유번호증이라는 게 있다. 그런 건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아파트 관리사무소, 상가 번영회, 종교단체 운영,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어떤 조합적인 개념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사업장이다. 그 사람들은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장을 만든 게 아니라 그 법인번호가 없는 법인 중심의 그런 사업장이 아니라 그 개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업장이고 개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종교단체고 그냥 개인들이 어떤 책임관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그래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뭐 그런 데다. 그런 데는 법인번호가 없는 단체로서 인정해 준다. 비영리적이고 뭐 그런 특성에 따라서 아무리 봐도 뭔 내용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가시죠. 고유번호증이 발급받은 개인 사업장 사용자고 법인번호가 없는 단체 인정받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상가 번영회, 종교단체 등이고 그 사용자 변경 및 적용 제외가 가능하고
사용자도 변경이 가능하고 적용 제외도 사용자의 변경 및 사용자의 적용 제외가 가능하답니다. 이게 뭘까요, 도대체? 앞에서는 개인사업장 사용자들은 그 명의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실관계에 의해서만 변경되는데 이 사람 여기는 대표를 누구로 바꾸더라도 뭐 상관없답니다. 다 공동 누구의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도 아닌 거네. 결국은 고의범죄 관련된다는 건 여기서 좀 풀이가 되네요.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변경이 가능하다. 누구 소유도 아니다. 관리사무소 누구의 소유도 아니죠. 번영에도 마찬가지죠. 종교단체도. 그러면 사용자 변경이 가능하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적용 제외 가능하다. 단 사회보장 시설 대표자는 적용 제외만 가능하다. 사회보장 시설 대표자는 그 대표자가 아무나 다 대표를 누구나 다 가능한 그런 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장 시설 대표자 적용 제외만 가능하다. 이건 누구나 가능하진 않다. 아주 쉽게 풀이됐죠. 누구 소유도 아니다. 그래서 대여자 대표자는 누구나 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유치원은 아니다. 유치원은 그냥 법인일 뿐이다. 어린이집만 대상이고 유치원은 그냥 여기일 뿐이다. 잘 풀이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사업장 사용자 자격관리 유의사항이 또 있습니다. 개인사업장 자격관리할 때 유의할 점. 개사사는 이제 소득이 이제 원래 불규칙하기 때문에 소득이 뭐 3만 원 벌 때도 있고 5만 원 순회할 때도 있고 100만 원, 200만 원 갑자기 장사 잘 될 때도 있고 여름엔 잘 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납부 이해는 안 된다. 근데 단지 행정관청에서 이제 영업정지를 맞아요. 영업정지 3개월 딱 때려주면 정확히 그날 그 3개월 동안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납부 이해 가능하다. 근데 주택조합 개사사, 주택조합으로 이루어진 그 주택조합인 거죠. 그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등록한 경우죠. 법인으로 등록한 경우는 이제 법인 사업장으로 그냥 받으면 된다. 근데 개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공동대표 1인만을 사용자로 처리를 가능하다. 주택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에는 뭐 이것도 뭐 누구의 소유도 아니긴 한데 어쨌든 뭐 이제 여기는 대표 등록이 가능한 주택조합은 대표 등록이 가능한가 봅니다. 그래서 대표로 한 명만 조합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등록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공동대표자의 무보 공동대표자가 이제 다 우리는 사실 뭐 돈을 받는 그런 사람 가입 대상은 아니다. 이라고 주장하는 보면은 주택 재건축 조합이라든지 재개발 조합 어떤 특정 목적에 위해서 이제 주택 조합 등을 만든 경우에는 누구의 몇 명으로 그냥 등록해서 관리해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러면 어떻게 암기할까요? 그럼 주택조합 어떤 주택조합 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뭐 두 가지 형태의 주택조합이 있겠죠. 그 재건축 뭐 이런 거 했을 때 만들어 주택조합이 있고 우리 이제 뭐 주변에 이제 그 우리 아파트라든지 무슨 단지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주택조합이 있겠죠. 만약에 조합장을 선정해가지고 조합장 1인이 있으면은 조합장 한 명만을 대표자로 선정해 가능하고 그다음에 주택 재건축 이런 것처럼 누군가 조합장을 나서기 싫어하면은 누구의 몇몇 명으로 등록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판단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판단할 때 유의할 점 뭐죠? 현장 실습 중인 공고 재학생도 현장에 실습하고 있습니다. 급여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실습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수령하고 해가지고 거의 뭐 거기 근로자들 거기 뭐 주변 근로자들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 직업운동가 선수,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운동하는 뭐 농구 선수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다음에 독립 연예인들이고 그다음 학원 강사들 단독으로 움직이는 학원 강사들 이런 사람들 근로소득 신고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아니고요. 그 사람들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장 그냥 뭐 사업소득이 있는 그 지역가입자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전속계약 등을 해가지고 어떤 누군가의 그 포괄적 사용관계, 종속관계 밑으로 가서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전속관계 1년에 1억짜리 계약을 맺는다. 연예인들 보통. 그럼 뭐 1년에 1억이라는 연봉 계약인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자로 보겠다. 종교인들이 좀 특징적으로 중요합니다. 종교인들 조금 복잡하고 이 사람들이 웃긴 얘기죠. 소득을 이제 근로소득 신고할 때도 있고 종교인들은 기타소득 신고할 때도 있답니다. 근로소득 신고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사업장 근로자로 이제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종교인이지만은 어떤 그 사업장에 가입하는 근로소득자로 되는 거지만은 기타소득을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은 이제 지역가입자가 되는 거죠. 그 소득이 우리나라 국민은 무조건 가입 사업장 아니면은 지역가입자 아니면은
적용 제외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종교인은 가입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소득 신고를 하거나 납부 예외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지역 가입자라는 것도 종교인들은 적용 제외도 가능하답니다. 이게 좀 납득하기 힘들죠. 왜 종교인들은 소득이 없게 되면 적용 제외가 가능하느냐? 이해 불가합니다. 어쨌든 이 적용 제외 가능하대요. 그렇게 되면 희망시에는 사업장 가입 가능하다. 희망시 사업장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해당 거기서 이제 원천 공제 시키고 그다음에 가입자도 그 원천 공제된 거에 대해서 이제 반을 낼 의사가 있고 이런 행정 처리가 다 가능한 경우에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 가능하다. 어쨌든 종교인은 근로소득하면 사업장 가입자고 기타소득을 하면 저게 되는데, 기타소득자는 지역가입자하고 또 적용제로 구분이 되어진다. 지역가입자로 되게 되면 소득신고 또는 납부예외 신고하면 되고, 적용제로 되게 되면은 그냥 가입 안 하고 적용 제외 시켜주면 된다. 소득이 있는데 적용 제외를 한다는 게 좀 사실적으로 좀 인정할 수 없는 일이죠. 그다음에 구두계약을 맺고 단체로부터 이제 대가를 받는 근로자. 근로자로 인정되죠. 구두계약을 맺고 단체로부터 인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대에서 이제 식사 제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구대 구성원들하고 구두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이제 가입 강하고 사용자는 지구대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보면 되겠다. 예, 여기까지였습니다.